월요일 밤입니다. 제가 보수 채널들 보다 보면 왜 이재명이어야 되는데 왜 이재명 지지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회에서도 김상진 일당이 아니 왜 이재명 지지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해서 최식님이 기본소득을 소개하기도 하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당파 싸움, 계파 싸움의 승자가 권력을 독차지해왔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자기 세력들,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고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그분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고요.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식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걸 걱정을 했었죠. 뭐 삼성 문제도 삼성과의 관계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치졸한 일을 벌릴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었죠. 자, 상대적으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이런 당파도 없고 계파도 없고 혼자 개천에서 용나듯이 독고다이로 커온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 뭐 식구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자유롭게 자기 정책을 누구 눈치 안 보고 펼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극도로 경계해서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한테도 어떤 그 권력의 열매를 나누지 않는 것이 형님 뭐 정신병 사건 이 돼서 돌아온 아이러니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제가 스케치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생각해내고 실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너무 스마트하시다는 거예요. 뭐 결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통과하고 그 학력고사에서 서울대를 갈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가정 형편 때문에 중앙대 법대를 갔는데 역시 뭐 과외 한 번 안 받고 혼자서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민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었죠. 자, 그런 이제 정의로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현명하면서 정의로운 분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이런 데는 참 정의롭지만 정의로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실행력이나 정치력 이런 걸 발휘를 하지를 못하는데 이분은 이제 독고다이고 어디서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다 보니까 많은 견제를 받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지금뿐 아니고 예전에부터 계속 돼 왔던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내부 총질이라서 더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온 놀라운 전투력을 우리가 보아왔다. 이분은 정의로움에서 끝날 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촛불 전국에서 정말 제가 정치인의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놀라운 웅변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욱 특이한 놀라운 거는 이분이 서민들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보통 정치인들이 쓰는 그 가식적이고 모호하고 정략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정말 일관성을 끊임없이 지켜오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또 민주당이 어떤 입지에 놓이건 어떤 태도를 보이건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정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끌고 왔다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 소위 뭐 미친 실행력이라고 부르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무상교복이나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지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런 거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부작용도 없이 또 부가적인 뭐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개, 세 개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현명한 정책을 개발해서 빠르게 실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 시절부터 지사 시절 현재까지도 계속 보아오고 있고요. 자, 매니페스토라고 공약 이행률을 따지는 이제 조사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시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항상 뭐 1등을 다투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 수치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정치인들은 항상 말 바꾸기, 거짓말, 선거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는데 이분은 말한 것을 계속 지켜오고 있어요. 우리가 또 그것을 보아왔고요. 이런 언행일치는 진짜 정치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못 지킬 말은 어떻게든 피해가든지 절대 하질 않습니다. 지킬 말만 하는 스타일인 걸 제가 보게 됐고요. 놀라운 열정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불이한 재판에 엄청나게 시달리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막 그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군 해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세요. 진짜 건강이 해칠까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머슴이란 표현은 그때 촛불정국에서 많이 했던 얘기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권한을 대행받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 되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온 정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귀족 혹은 뭐 왕족, 뭐 무신, 문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재명은 어디서 시골 구석에서 굴러온 머슴 출신인 거예요. 머슴 출신이 어디서 대권까지 노려? 그래서 지금 온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됐기도 했고요. 자, 나이를 보면 아직도 50대 중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라는 거죠. 유시민이 얘기했듯이 60대 이상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음, 뭔가 과감한 어떤 나라를 바꿀 만한 이런 시도를 하려면 젊은 나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사람됨을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좌우, 진보, 보수로 꼭 나눌 만한 분은 아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부자들의 돈을 뭐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처럼 무슨 극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으로 부자들도 잘 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현명하게 펼쳐나가서 어떤 사회적 갈등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지지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생 철학관이라고 정치인들 사주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분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이재명 지사 사주를 의뢰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특히 뭐 2심, 3심 그쪽 시기로 갈수록 상당히 운이 좋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주를 얘기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재미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